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영장실질심사가 5시간 만인 저녁 6시 50분에 끝났는데요. 그동안 수사당국의 출석 요구를 한결같이 거부했던 윤 대통령은 구속 위기에 몰리자 직접 출석해 적극 방어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심사가 끝난 뒤 조금 전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구치소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건희 기자, 그곳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인 오후 8시쯤 이곳 서울구치소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1시 26분에 구치소에서 나간 지 약 6시간 반 만입니다. 이제 윤 대통령은 법원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이곳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들어간 이곳 구치소 앞에는 대통령 지지자 수십 명이 모여 구속영장을 기각하라고 외치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돌아온 뒤론 지지자 대다수가 자리를 뜨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바로 옆에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라는 탄핵 촉구 집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이 이들 사이에 바리케이드를 치는 등 충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은 이르면 오늘 밤에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이곳 서울구치소에 최대 20일 더 구금된 채 수사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수사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엔 구치소에서 머무는 형편도 달라지는데요. 우선 지금 머무는 67평 방인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다른 건물의 일반 수용동으로 옮겨집니다. 옷도 체포될 때 입은 정장이 아니라 국방색 수의를 입고요. 수용번호도 달게 됩니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즉시 석방돼 불구속 수사로 이 경우 윤 대통령은 곧바로 이곳 서울구치소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한남동 관저로 복귀해 수사와 재판 등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치소 앞에서 MBC 뉴스 조건입니다. 그럼 이번엔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서울 서부지방법원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당초 현장엔 저희 중계차가 나가 있었는데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시위가 격렬해지면서 조금 전 법원 측에서 모든 취재진의 철수를 요청해 법원 앞에 있는 기자를 전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지금은 법원 청사까지 폐쇄됐다고요? 네,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신문은 조금 전 7시쯤 끝났습니다. 현재는 법원 청사가 폐쇄되면서 취재진도 모두 빠져나와 영상 중계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 시위가 격화되면서 안전 우려로 청사문을 닫은 겁니다. 법원에서 윤 대통령과 공수처, 양측의 주장을 다 들었으니 판사가 이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후 1시 54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했는데요. 지금은 다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은 오늘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윤 대통령이 중간에 40분간 직접 발언을 했고 마지막에 또 5분간 최종 발언을 했다고 윤 대통령 측은 전했습니다. 비상계엄 행위는 통치행위라 사법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심사에는 공수처 검사는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6명,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8명, 네머드급으로 참여해 공방을 벌였는데요. 공수처와 변호인 쪽이 각각 70분씩 PPT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구속심사는 휴일이라 당직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가 맡았습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앞서 2차례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영장 전담 판사들을 피한 셈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자 지지자들이 몰려들어 이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지지자로 추정되는 10여 명이 담을 넘어 무단으로 침입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법원과 경찰, 경호처는 정문을 차벽으로 틀어막고 차벽 사이사이 인력을 배치해 3중 경비를 펼쳤습니다. 조금 전에는 공수처 검사들이 탄 차량이 공덕 사거리에서 시위대에 둘러싸여 차 유리가 깨졌고 경찰이 출동해 빠져나왔다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네, 신문은 생각보다 짧게 끝났는데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2017년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9시간에 걸친 신문이 끝나고 결론이 날 때까지 8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만 하더라도 발부까지 33시간이 걸렸는데요. 공수처가 이번에 준비한 구속영장은 약 150쪽 분량으로 자료도 11박스 정도입니다. 또 현직 대통령 신부님 점을 감안하면 일러도 내일 새벽에 결과가 나올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풀려나 관저로 돌아갈 수 있고요.
내란죄 수사에도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또 체포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간 구속수사가 이어질 수 있어 오늘 밤이 이번 내란 사태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부지법 인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금 전 서울 구치소 연결해서 주변 전파 상황이 좋지 않아 연결이 고르지 못했다는 점 전해드립니다. 법원 앞은 오늘 윤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이 몰리면서 극심한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공수처의 수사도 법원의 영장도 믿을 수 없다며 경찰을 밀치고 취재진을 위협했는데요. 시위대를 이끌고 온 전광훈 목사 등 극우 인사들은 이들을 향해 공권력에 대한 폭동을 주문했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수십 명이 팔짱을 끼고 법원 정문 앞에 그대로 드러누웠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하며 아예 법원 출입구를 막아버린 겁니다. 경찰은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들을 한 명 한 명 끌어내고 경찰관을 폭행한 남성 한 명은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극렬 지지자들은 점점 서울 서부 지방법원으로 몰렸습니다. 탄핵 무효를 주장하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이유로 내세운 근거 없는 부정선거를 거듭 외쳤습니다. 곳곳에서 경찰을 밀치고 도로로 쏟아져 나왔고 원색적인 욕설은 물론 MBC 등 언론사를 겨냥한 위협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 집에 찍지 말라고.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 차량 행렬에 달려들어 막아서는 아찔한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도 사법부의 영장도 이들에겐 모두 불신의 대상이 됐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앞 마포대로 10개 차로를 점거하고 수시로 법원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이 압사 사고를 경고할 정도였습니다. 전광훈 목사 등 극우 인사들은 계속해서 지지자들의 집결을 촉구했고 공권력에 대한 폭동을 주문하는 발언까지 쏟아냈습니다. 우리는 서울 구치소를 들어가서 강제로라도 왜 국민저항권이 최고의 권위니까 대통령을 서울 구치소에서 모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경찰은 법원 주변에 펜스를 설치하고 60개 중대 3,600여 명을 투입했지만 흥분한 시위대는 밤 늦게까지 법원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이 담을 넘어 무단으로 법원으로 가려다 경찰에 붙잡히는 모습도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마포대로 주변 통행이 통제됐고 지하철 5호선 애호개역은 한때 무정차 통과하는 등 극심한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물론 사법부를 향한 시위대의 위협이 거칠어지는 가운데 앞서 윤 대통령의 체포 적부심 청구를 기각한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협박글을 쓴 남성은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서울 서부지법의 영장심사권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런데 오늘 돌연 입장을 바꿔 심사에 출석을 했습니다. 명예회복을 위해서라고 밝혔는데 포토라인엔 서지도 않았고 사실상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만 발표했습니다. 그 의도가 뭔지 이준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나오지 않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돌연 출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신문을 3시간 앞두고였습니다. 당당하게 대응하자는 변호인 건의를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정당성 그리고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검찰이 내란죄 공범으로 재판에 넘긴 사람만 10명입니다. 검찰 공소장에는 총을 쏴서라도 도끼로 문을 부수고라도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윤 대통령 지시가 적시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수하들이 구속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동안 내란 사태의 정점으로 자신을 지목한 사령관들의 진술이 오염됐을 거라던 주장과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영장심사권이 없다고 주장해온 서울 서부지법 심사에 응한 것도 의외입니다.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자신의 말을 뒤집더라도 구속은 피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 지지층 결집과 선동 의도로도 읽힙니다. 윤 대통령은 법원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습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이자 내란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으로서 국민들을 상대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줄 기회를 계속 회피하는 겁니다. 반면 아스팔트 지지자들을 향해서만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영장 청구 직후에는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고 들었다고 했고, 새해 첫날에는 관저 앞으로 온 지지자들에게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법으로 해보겠다는 자신의 전략이 사법부에 의해 판판이 무너진 지금 윤 대통령의 계획은 분명해 보입니다. 더 많은 지지자들을 거리로 나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된 첫날 공수처의 조사를 받은 뒤 줄곧 조사를 거부하며 구치소에 머물러 왔죠. 오늘 체포 이후 처음으로 구치소 밖을 나왔는데요. 경호 차량을 탔던 구치소 입소 때와 달리 오늘은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김건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1시 25분쯤 서울구치소 입구 차단기가 올라가자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차량들이 줄지어 빠져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경광등을 켠 파란색 법무부 호송차에 탑승했습니다. 차량 전면에 법무부 마크가 큼지막하게 붙어 있고 앞뒤 유리창에는 붉은 글씨로 긴급 호송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유리창은 짙은 색깔로 썬팅돼 있어 윤 대통령이 어디에 탔는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차량에는 윤 대통령과 교도관만 탑승했습니다. 경호처 직원은 동승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호 차량이 앞뒤로 호송 차량을 둘러싼 채 따라붙었습니다. 서울구치소로 들어올 때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체포 첫날 공수처 조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방탄 경호 차량 뒷좌석에 타고 구치소를 들어갔지만 입소 이후 나올 때는 경호원 없이 혼자 법무부 호송차에 탄 겁니다.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경호는 구치소 담장 안을 들어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경호권보다 계도권이 앞선다고도 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 차량이 법원 앞에 나타나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일부 지지자들이 윤석열을 외치며 도로로 난입해 차량을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경호원들은 차량에서 내려 이들을 끌어냈습니다. 경호 원칙상 대통령 차량 행렬은 멈출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 차량은 오후 1시 54분쯤 서울 서부지법에 도착했습니다. 주말이라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지만 신호 통제 덕에 23km 거리를 28분 만에 달렸습니다. 신문이 끝난 윤 대통령은 다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장이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석방돼 관저로 돌아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반대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현재 머물고 있던 구인 피의자 대기실을 나와 다른 건물에 있는 일반 수용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자신의 범죄가 정당하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반성도 없고 풀려나면 재범의 가능성도 크다는 겁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형적인 확신범이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한 내용입니다. 확신범이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확신하는 범죄자를 말합니다. 어떤 정치적 확신에 의해서 지금 내란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가 안 된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범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 부정선거 망상을 드러내며 비상계엄이 정당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체포 직후 공개한 자필 편지에서는 국내 정치 세력이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과 손잡고 거대 야당이 되는 경우 반국가 행위가 계속된다며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볼 때 윤 대통령이 확신범이라는 게 공수처 판단입니다.
공수처는 확신범 윤 대통령이 반성하지 않고 있고 따라서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언제든 선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윤 대통령이 풀려나면 계엄 수사에 협조한 관련자들에게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영장에 담겼습니다. 이런 이유로 범죄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이 영장에 적시됐습니다. 공수처는 이미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등 이른바 사령관 5인방의 진술조서를 다 확보했습니다. 공수처가 확보한 내란 혐의 관련자 진술만 1,500쪽 이상입니다. 이를 뒷받침할 계엄 당일 무전 기록과 휴대폰 통화 기록, 메모 등 각종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를 통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입증하겠다며 구속의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선 윤 대통령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 앱을 탈퇴해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봤습니다. 또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 대통령이 탄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이동한 정황이 있는 등 도주 우려도 있다고 적시했는데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의 핵심 사유죠. 이어서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휴대폰을 교체하고 텔레그램 메신저 앱을 탈퇴한 것을 증거인멸 우려 사유로 들었습니다. 검사 때 쓰던 휴대폰을 계속 쓰고 있으니까 무조건 바꿔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리스크도 있지만 장점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보름쯤 뒤 윤 대통령 부부가 휴대폰을 바꿨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바로 그날 관저에서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에게 이게 나라냐, 바로 잡아야 한다며 계엄을 시사하는 말을 한 걸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문과 계엄 포고령 초안을 준비하기로 결심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비상계엄과 관련한 상당한 증거들이 교체 전 윤 대통령의 휴대폰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겁니다. 하지만 공수처나 다른 수사기관도 아직 이 휴대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공수처는 도주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3일 실패로 끝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 대통령이 탄 걸로 의심되는 차량이 보안구역 내 다른 공간으로 이동한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윤 대통령이 쓰는 비화폰은 기지국 위치 조회가 어려워 어디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수색 영장에도 적시했습니다. 또 세 차례 출석 요구와 체포영장 집행에 윤 대통령이 불응한 것도 도주 우려 가능성을 높인다는 게 공수처 판단입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걸 강조하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그럼 법조팀 김상훈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김 기자, 이 오늘 윤 대통령의 구속을 가를 쟁점 어떤 거라고 봐야 될까요? 예,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군사반란 세력을 이끌었던 전두환 씨가 내세웠던 것과 같은 논리인데 이미 대법원이 배척한 바 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무장 군인을 난입시켜 국회의원 체포와 선관위 장악을 불법 지시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 공소장이라고 불리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검찰 공소장만 보더라도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충분히 입증이 된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이나 법원 관할 문제를 또 들고 나온 걸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서울 서부지법과 중앙지법에서 각기 다른 판사들이 4차례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쟁점은 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판사도 이 부분을 고려할 텐데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은가요? 예, 일단 내란죄는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소추가 가능한 중대 범죄입니다. 구속영장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전제로 합니다. 윤 대통령과 공범관계로 얽힌 수하들 10명은 모두 다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명백하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공수처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요새화된 관저에 숨어 윤 대통령이 체포에 불응하는 모습도 전 국민이 TV로 지켜봤잖아요.
영장이 기각이 되면 다시 관저로 돌아간 윤 대통령이 수사나 재판 절차에 응하겠느냐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이거든요. 법조계에선 이런 점을 들어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김상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은 오늘도 어김없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시민들은 구속 위기에 몰리자 이제서야 모습을 드러낸 윤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구속과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종로 동십자각 도로를 가득 메운 시민들. 추운 날씨에 외투를 껴입고 목도리를 두른 채 다시 거리로 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는 사이 시민들은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했습니다. 미래 세대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탄핵 심판은 더욱 속도감 있게 이루어지길 바랬습니다. 정의로운 세상을 우리 아이들한테도 알려주고 싶어서 같이 함께 추운데 좀 먼 길 왔습니다. 빨리 평온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당연히 구속이 얼른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고. 수사기관의 출석은 수차례 불응했으면서 구속될 위기에 몰리고서야 모습을 드러낸 윤 대통령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그분은 검찰총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렇게 법에 대해서 잘 아실 거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정말 비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만큼 더 엄격한 처벌이 있기를 저희가 바라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일부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란 동조자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의 내란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처벌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크고 길어지는 혼란 전국에 함께 모인 시민들은 다시금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 지치지 말고 앞으로도 꼭 함께합시다. 오후 내내 이어진 집회 이후 집회 참가자들은 종각부터 시청까지 행진했습니다. 이들 시민단체는 윤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나올 때까지 매주 토요일 대규모 집회를 멈추지 않을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서울 광화문뿐 아니라 오늘 전국 다양한 지역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가 이어졌는데요. 시민들은 내란 사태 이후 망가진 사회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승엽 기자가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인 시각, 부산 서면 동천로에 모인 시민들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합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 구속 찍고 파면 가자! 시민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12.3 내란 사태로 살기가 더 어려워졌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자영업을 하는데 이 일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제대로 일도 처리가 잘 안 되고 하니까 꼭 좀 오늘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감옥에. 제발 좀. 또한 내란 사태 이후 망가진 사회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구속영장은 반드시 발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그나마 내란 이후에 망가진 사회가 조금이나마 정상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전과 대구, 전주 등 전국 곳곳에서도 윤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일단 저는 시민으로서 제가 해야 되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구속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결자 해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빨리 나머지 대다수 국민들이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은 대통령이 조사는 거부하고 영장심사에는 직접 출석하는 등 법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지만 법은 국민의 편이라고 말합니다. 대통령이 무조건 잘못을 한 거잖아요. 이런 계엄이라는 부분이. 그런 법도 국민을 위해서 함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는 반드시 이깁니다. 시민단체들은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주말마다 전국에서 집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세엽입니다. 대통령 관저를 요새화하면서 윤 대통령을 호위했던 경호처, 그 주역인 김성훈 차장에 이어서 오늘은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사흘 뒤에야 경찰에 나온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경호처의 체포 방해가 정당한 경호라고 했습니다. 경호처는 경호구역 내에서 정당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성훈 차장과 똑같은 입장으로 내란죄 피의자인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사법부가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보다 먼저라는 주장입니다. 대통령은 적극 엄호하면서도 케이블 타이를 준비해 경찰을 체포하라는 등 경호처 내부에서 쏟아진 사병화 의혹에는 입을 닫았습니다. 그 강경군 주도하면서 경호처 사병화했다는 논란이 여기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직원들 무기 사용 무장할 것 지시하셨나요? 아니. 경찰은 김성훈 차장과 마찬가지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광우 본부장도 출석 직후 체포했습니다. 김성훈 차장도 이틀째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은 이들 두 사람이 차벽과 인간벽을 세워 윤 대통령 체포를 막으라는 불법 지시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실패 이후 경찰에 나온 박종준 전 경호처장, 이진아 경비안전 본부장과 달리 이들 두 사람은 마지막까지 경찰 조사를 거부해왔습니다. 윤 대통령을 위한 헌정곡을 만들고 생일 축하 자리에 경호관들을 동원했다거나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직원들을 직무 배제하는 등 따돌리고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경호처 강경파 지휘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경찰은 김건희 여사 경호를 전담한 또 다른 강경파 김신 가족부장을 월요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백수입니다. 국회가 어젯밤 늦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특별검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는 7시간 넘게 끝장 협상을 벌였지만 국민의힘이 끝내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이 소식은 지윤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국회가 늦은 밤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공동 발의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찬성한 의원은 188명. 국민의힘 소속은 안철수 의원뿐이었습니다. 첫 내란 특검법에 찬성했던 5명 중 4명은 이번엔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특검법은 여당 주장을 일부 수용해 외환 행위와 내란 선동죄를 삭제하는 등 수사 대상과 특검 규모를 크게 줄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 중 포착된 혐의를 조사할 수 있다는 인지수사 조항을 남기면 뭐든 수사할 수 있다며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관련 인지사건에 대한 수사 조항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민의힘 108명 국회의원 전원을 수사하겠다는 조항입니다. 민주당은 범죄를 포착하면 수사한다는 당연한 조항이라며 국민의힘이 애초부터 특검 추진 의지가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국민의힘 쪽의 주장을 전폭 수용안 아니고 합의안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실제 국민의힘은 특검법 협상에 나서면서 특검은 필요 없다며 딴소리를 했습니다. 이제까지 협상에 불응하며 시간을 끌더니 그 사이 수사가 다 됐다는 겁니다. 특검을 통해서 뭘 더 수사하겠다는 겁니까? 협상 당일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협상 시간을 미뤘고 미뤄진 시간까지도 법안을 발의 못했습니다. 굉장한 진통을 겪으면서 특검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아직은 안 냈나? 한 4명이 이제 뒤늦게 도장 찍는데. 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6시간여 동안 상당히 이견을 좁혀놓고 저녁 8시 갑자기 쟁점에 대해 양보 못한다고 돌변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수사가 끝나가는데 공판용, 추가 수사용 특검은 필요 없다며 곧바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1차 기소 뒤 본격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당초 정부 여당의 지적도 모두 수용해 거부권 명분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여야 합의를 요구해오다 야당으로부터 월권이란 지적을 받았는데 다시 공은 최 부총리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NBA 덴버 요키치와 고든이 만들어낸 그림 같은 콤비 플레이입니다. 패스부터 덩크슛까지 완벽한 마무리네요.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주말 낮 동안에는 마치 초봄이 된 것 같은 날씨였습니다. 이동성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남서기류가 유입됐기 때문인데요. 내일도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오후 시간에는 오늘만큼이나 포근하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8도, 부산 12도로 평년 수준을 4도에서 6도가량이나 웃돌겠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비교적 쌀쌀해지니까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또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갈수록 먼지가 쌓여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서울 등 수도권과 충북의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또 충남과 전북, 부산과 울산 지역도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월요일인 모레는 유입까지 더해지면서 전국적으로 공기질이 더 악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동쪽 지방은 건조특보 속 메마른 대기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이 0도, 광주 영하 1도 등으로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크게 올라서 서울 8도, 전주 10도, 대구 11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절기 대한인 월요일에는 서울 등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조금 내리겠고요. 당분간 기온은 평년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법원에 나온 윤 대통령은 오늘도 국민을 향한 사과의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지지자들을 결집하기 위한 메시지만 있었죠. 극렬 지지층을 끌어모으면 법원을 흔들 수 있다는 생각, 착각입니다. 현란한 법 기술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 착각입니다. 거짓으로 내란의 진실을 가릴 수 있다는 생각, 큰 착각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